오늘 알아볼 것은 인터넷을 뒤흔든 네카마 사건들입니다. 와, 그림 이뻐요. 여자분이신가요? 덜렁덜렁. 아, 어쩐지 더러움이 느껴지더라니. 가슴이 와, 그림에서 소나무 향이 나는 것 같아요. 여유증. 시부를 소나무 잎이 그냥 조털처럼 생겼네. 모니터 너머 매력적인 그녀에게 정 주고 마음 주고 사랑도 줬는데 알고 보니 덜렁이었다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자, 인터넷을 뒤흔든 전 세계의 네카마 사건들에 대해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카마, 인터넷의 넷과 일본어인 오카마가 합쳐진 신조어입니다. 오카마는 대충 여장남자란 뜻이고요. 여러분들이 알만한 캐릭터로는 원피스의 봉쿠레, 짱구의 미녀구슬 삼총사가 있겠죠. 다시 말해 네카마란 인터넷의 익명성을 이용해 자신을 여성이라 속이는 남자들을 가리킵니다. 근데 사실 뭐 자기 성별을 굳이 솔직하게 말할 필요는 없긴 하잖아. 근데 이 네카마들은 왜 해악으로 분류되느냐? 얘네는 여성인 척을 했을 때 이득이 되는 상황을 노리고 속이는 거니까. 실제로 네카마들이 자주 출몰하는 곳은 남성 이용자가 주가 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여성은 드물기 때문에 보다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이 호의로 이어지고 나죠. 나 중딩 때 그 서든어택 클랜 들어갈 때 여자는 킬릿도 안 보고 받아주더라고. 이게 굳이 성별로 나눠 따지려는 건 아니고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거야. 이 네카마들이 자기가 남자니까 파악이 되는 집단의 생리를 이용해서 아, 여기서 여자인 척을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 이득 좀 보겠구나 하고, 아무튼 그냥 아이템 몇 개 받아먹는 정도로 끝낸 게 아니라 아주 스케일 크게 한탕씩들 해먹은 사건들이 있거든요. 하나씩 알아보도록 합시다. 몇 년 새 국내 유튜브를 뒤흔들었던 네카마 사건이 두 번 있었죠. 두 분 다 분홍머리시던데 저는 아직도 대가리 깨진 메이플 유저니까 본진 쪽 이야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네카마가 가장 많은 곳을 말하라면 당연히 게임 쪽이겠죠. 지금이야 아니지만 옛날엔 여성이 게임을 하는 것 자체가 신기할 정도였고 아이템이나 게임머니 등 얻게 되는 이득이 가장 직접적이었으니까. 근데 여기 유저가 아닌 유튜버가 네카마 짓을 한 사건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은 루니오 사건입니다. 혜성처럼 등장하여 단기간에 급격한 성장을 이뤄낸 메이플 유튜버, 채널명은 루니오. 사람이 없는 시골 서버 이노시스의 유저이며 여성이면서도 그 남성 특유의 감성을 잘 파악하고 있다는 게 강점이 되어 충성심이 매우 강한 팬덤을 가진 유튜버였습니다. 목소리 없이 자막으로만 영상을 만들었기에 활동 당시에도 루니오의 성별을 의심하는 이들은 많았죠. 허락 민증을 인증하고 이후엔 목소리까지 인증을 하자 그 의심은 사그라들었습니다. 덕분에 달달한 유튜브 수익은 물론 게임 내에서도 후원을 받았고 굿즈까지 팔아 드시며 정말 인기를 제대로 누리셨습니다. 한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그의 과거 행적들이 밝혀졌는데 이게 좀 상상 이상이었죠. 다른 게임에서 계정 거래 혹은 문화상품권 거래를 통해 사기를 치고 다녔던 겁니다. 그것도 여러 번. 추가로 또 좀 추했던 건 루니오가 누구임? 하며 은근슬쩍 자기를 홍보하기도 했다는 점. 아무튼 사기를 치고 다녔다? 이건 빼박 나무위키 논란 한바닥 추가될 사건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의 눈은 사기 사건이 아닌 다른 곳에 더 쏠리게 됩니다. 행적을 조사하며 밝혀진 그의 이름이 너무 남성스러웠다는 거죠. 실명을 굳이 밝히진 않겠지만 말하자면 뭐 최택준 정도? 누가 봐도 남자인 그런 이름. 이 시기쯤 다른 메이플 유튜버의 의혹글이 터졌죠. 2019년 메이플 스토리에서 진행한 쇼케이스 메자를 아래다. 여기엔 자기 PR 영상을 통해 초대된 사람들이 있었고 이들은 좌석이 묶여 다들 같은 섹션에 앉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엔 초대를 받았던 루니오는 없고 그냥 운 좋게 랜덤으로 뽑혀 아레나에 왔다 주장하는 한 남자가 있었죠. 그 사람은 자신을 루니오의 남동생으로 소개합니다. 해당 섹션은 자기 PR 영상으로 초대받은 사람들 뿐이었는데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단 한 사람만 뽑혀서 온 사람이고 킹전이도 그 사람이 마침 루니오의 남동생이다. 세상에 우연도 또 이런 우연이 없죠. 네, 없습니다. 그냥 구라의 냄새가 솔솔 나잖아요. 하지만 심증만으로 사람을 조질 수는 없는 법. 사람들은 잠시 기어를 중립에 두고 그의 해명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잠수 엔딩이야. 결정적인 물증이 나오기도 전에 루니오는 유튜브의 모든 영상, 추가로 털린 그의 커뮤니티 행적과 블로그까지 빠르게 정리하고 런각을 잡았죠. 사실 뭐 자기가 직접 밝힌 거라 다름없죠. 자기 덜럭이라고. 당연히 루니오의 팬들은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고 그의 굿즈들은 총살당하기에 이릅니다. 관련된 콘텐츠를 만든 적이 있던 유튜버들도 졸지에 개고생을 했고요. 메이플 유튜버들은 때 아닌 성별 검증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졸지에 역캠이 되신 분도 있으시고요. 이 사건은 엄청난 관심을 받으며 무려 실검에 이름을 올렸고 여러 거대 언론사에서 기사를 낼 만큼 큰 관심을 받게 됩니다. 덕분에 크크크크 어웨이크로 안 그래도 이미지가 나락을 갔던 메이플은 한 번 더 개떡락을 하게 되었죠. 또 이 유튜버의 트레이드 마크였던 후라이 머리, 꽤 인기 있던 모자였는데 이 사건 이후로 사람들이 꺼리게 된 거 생각하면 참 여러모로 민폐만 끼쳤죠. 메이플 측에서도 이를 인지했는지 이후 업데이트된 신맵 호텔 아르크스에서 머리 위 계란 후라이를 언급합디다.
자, 이번엔 이웃나라의 사례를 봅시다. 애초에 네카마라는 표현의 고향이 어디야? 일본이잖아요. 여기도 네카마 관련된 사건이 한두 개가 아니란 말이야. 그 중에서도 최근에 있었던 좀 재미있는 에피소드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자, 두 번째 사건은 미모의 라이더 사건입니다. 2019년 1월 일본의 국민 SNS 트위터에 오토바이를 타는 한 젊은 여성의 사진이 업로드됩니다. 야, 이런 터프한 취미를 가졌는데 얼굴은 또 이렇게 아리따워? 깻모에 미쳐. 이 미모의 라이더는 차츰차츰 팔로워 수를 확보하며 유명인이 되어갔고 그녀가 올리는 사진 하나하나 화제가 됩니다. 그렇게 활동 2년차에 접어들었던 2021년의 2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올라온 사진 한 장. 평범하기 그지없는 사진으로 보였으나 누군가가 발견합니다. 사이드미러에 비친 의문의 남성을 말이죠. 이 사진으로 불거진 의문은 계속 확대되어 어쩐지 여자치고 팔뚝이 너무 두껍더라. 그러고 보니 일상을 2년간 공개했는데 이름 빼고 밝힌 신상이 하나도 없네. 와 같이 확실히 되어갔고 결국 이 사람의 정체를 밝혀달라며 누군가 일본의 예능인 레이트 먼데이 쇼에 이 사건을 제보하기 이릅니다. 그리고 21년 3월 레이트 먼데이 쇼의 제작진은 그 미녀의 라이더를 찾아내기에 이르죠. 僕らの知ってるそうやさこれなんですけどこの人ですよねご本人です 세상에. 예상은 했지만 예상보다 더 엄청나신 분이 등장합니다. 그는 보통 남자도 아닌 무려 전직 보디빌더인 50대의 아저씨였던 것이죠. 방송에서 당당하게 내가 이 사람이 맞다! 라고 인정하고 요거 찍는 게 보통 일이 아니다. 뭐 조명도 필요하고 머릿결 유지를 위해 트리트먼트도 하고 이렇게 어플을 통해 보정까지 해야 한다 하며 자신의 비책을 아주 낱낱이 까발립니다. 이런 기반질이 전국으로 송출되었으니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당연히 이 네카마의 트위터 계정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순식간에 개떡상을 합니다. 에? 와씨, 미모의 금발 녀석인 줄 알았는데 50대 보디빌더 아저씨였음. 오히려 좋아. 이 아저씨가 딱히 남들을 속여 어떻게 현물을 뜯어낸 적이 없기도 했고 또 사건 자체가 너무 재미있어서 그랬나 딱히 큰 반발은 없었죠. 이후 사건은 엄청난 관심을 받으며 외신에까지 소개되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아저씨의 과거 또한 밝혀집니다. 이혼을 하여 외로움을 많이 탔던 나카지마씨 때문에 자신에게 가족이나 다름없던 오토바이를 타며 사람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 SNS를 시작했으나 그를 팔로우해주던 사람은 오직 6명. 그러던 어느 날 시코쿠 섬을 여행하던 중 이 페이스 앱을 통해 노는 젊은이들을 보고 자신도 따라서 써보았고 그것이 이어지다 요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밝혔죠. 이후 자신의 과거 모습을 포스팅하며 당당하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밝힙니다. 해서 최근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트윗은 바로 어플을 사용하지 않은 아저씨 본인의 모습이라는 거. 너무 훈훈하죠. 근데 덕분에 페이스앱 홍보 제대로 됐겠는데? 자, 마지막으로 미국으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 이모 블랙서우스 사건입니다. 니콜이란 이름의 흑인 여성이 운영하는 이 트위터 계정은 큰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흑인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사회 분위기를 환기하고 그러면서도 트렌디한 패션이나 음악 등을 가르쳐주기도 하고 카모마일 등 생리통에 좋은 음료를 알려주기도 하는 등 흑인 여성들에게 탄탄한 지지를 받으며 약 17만의 팔로워를 얻게 되었죠. 실제로 유명 흑인 가수들이 팔로우를 할 만큼 꽤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 또한 이번 영상의 주인공답게 니콜이란 이름을 제외하곤 그 어떠한 신상도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어느 날 갑작스레 이 계정 뒤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 밝히려고 한다. 허나 너희들은 진짜 나를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 두렵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헤이, 이렇게 트렌디하고 패셔너블하고 인권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주는 사람을 왜 싫어하겠어요? 그녀의 추종자들은 이모 블랙서웃의 주인을 노르마니 혹은 리안나라고까지 예상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너가 어떤 모습이든 우린 절대 너에게 실망하지 않아. 그런데 짜잔, 역시 절대란 건 없군요. 2019년 10월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공개된 그녀의 정체는 아주 건강한 23살의 흑인 남성이었습니다. 자자, 근데 좀 의아하죠. 앞선 두 경우는 꼬리를 잡혀 남자인 것이 들통났던 건데 이 양반은 도대체 왜 직접 자신의 성별을 드러낸 것인가? 이모 블랙서웃의 진짜 이름 히클랜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나는 이미 15년의 매드 블랙서웃이란 계정을 운영했으나 혐오자들의 온갖 공격을 받았다. 그러던 중 저작권 문제로 계정이 정지되어 여사친의 계정을 빌려 지금의 이모 블랙서웃을 만든 것이다. 난 텍사스 주립대 사법위원회 소속이기에 신상을 공개한 채 어떠한 입장을 취할 수 없었다. 이런 이유로 네카마 짓을 한 것이라며 자기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했죠. 와, 그럼 의도도 좋았고 용기 내서 고백한 거니까 오히려 떡상했겠네요. 개소리죠 씨발. 이 양반은요,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답시고 기부금 바라다가 지 날백수 시절의 생활비로 다 털어먹은 양반이에요. 그래놓고 했던 말이 당시 나는 극도로 끔찍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어떻게든 벗어나고자 노력한 것이다. 노력한 게 네카마질에서 사람들 등쳐먹기라.
그리고 인터뷰의 마무리는 그야말로 활용 점정이었습니다. 저 배우나 디제잉 되고 싶어요. 연락 주세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 인기 좀 얻어보겠다는 심보지 않습니까? 사람들 반응이 어땠겠어요? 이제 와서 좋게 넘어가겠다고? 미안한데 인터넷은 존나 야생이야. 아주 가루가 되도록 까이며 가디언과 같은 메이저 언론사에 박제되어 버립니다. 이모 블랙스아웃 계정은 당연히 비활성화되었고 유튜브 영상도 현재는 삭제되었으며 히클랜드 또한 런하며 현재까지로 감감무소식이죠. 모르긴 몰라도 DJ 되긴 좀 글러먹은 것 같고 배우 쪽은 그래도 좀 희망이 있네. 자, 여기까지 인터넷을 뒤흔든 네카마 사건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도 그 시절 그 사건 기억나네. 그 재민이 3학년 때 나 여자라며 매인하자고 접근해서 정 주고 마음 주고 내 금비표 창도 줬는데 먹고 날랐던 그 새끼. 어떻게 생겼는지 아직도 기억나는데 지금이라도 괜찮으니까 다시 들고 오십시오. 그 털어먹을 게 없어서 10살짜리 털어먹냐? 또 보죠.